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혜경 전 양산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집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권이 해당 조합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관심 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앞다퉈 조합장 선거를 예의주시하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말 그대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회인데요. 네. 2015년 1회, 이제 올해가 2회째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잡음 그리고 금품 선거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이제 집중된 거죠. 2015년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 동시조합장 선거라는 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에 1,340곳이네요. 네.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조합장을 선출을 하는데 그 이전 중앙 관리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심지어 중앙 관리 위탁을 한 2015년도에도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전국 조합장 선거가 이것들이 일반 은행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조합장 선거의 근본 취지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위계가 없이 누구나 다 같이 서로 내 거, 내 재산인 것처럼 해서 서로 같이 잘 살아보세요. 이런 네.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은행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자치 이 단체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띠는데 예를 들면 농어촌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라든지 농어촌 어민들 복지,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그다음에 권익 대변 이런 것들을 하고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생산, 유통, 가공, 네. 판매 이런 것까지 살펴봐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 역할은 일반 금융권하고 비슷한데 어찌 됐든 금융권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어떤 협동조합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관심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협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신협은 네. 좀 독특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겠다고 네. 해서 신협 같은 경우는 유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에게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투표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표를 준다거나 해서 유령 조합원 논란도 일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신협은 저랬는데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죠. 요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들도 너 빵 몇 개 먹었어? 반장 선거 할 때 초중고생들도 나는 집에 초대됐어 이런 이야기를. 그 걔네들이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이슈 짚어보기에서도 한번 짚어보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관심 밖의 선거 또 그들만의 리그 또 이권이 이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일명 돈 선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돈이 또 걸려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또 뒷말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자정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지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어떻게 조금 이런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실제 과거에 이제 2015년 선거를 보면 사실은 그 경남이 완전히 불명예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국 최다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좀 들면 말씀을 드리면 입건자만 한 291명이랍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1명이 구속이 되고요. 208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조합장 당선자 33명 중에 18명이 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조합장 직이 아예 취소가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금품 제공하고 허위 사실 유포 등 이런 것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2019년도 또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네네. 실제로 이제 9건 정도 고발이 되고 뭐 경고도 먹고 이렇게 네.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후보들은 아예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본인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가가호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선물을 가져가고 되면서 네. 실제로 후보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적정하게 쓸까라고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유권자들은 실제로 이걸 그 당연하게 요구도 하고 당연시되는 이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실제로 이제 받은 것의 50배 정도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요. 네.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그 김해 지역에서는 한 후보자가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해줍니다. 네. 그 포상금도 원래는 1억이었는데요. 3억까지 또 올라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지금 벌써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그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남 그 농협에서는 네. 가장 큰 주체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후보자들도 모아놔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하고 검찰, 경찰 해서 뭐 간담회 등을 주최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제 어쨌든 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유권자들도 좀 사실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 조합장 선거라는 게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네네.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들만의 이제 선거가 되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조합원들 유권자가 되겠죠. 조합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감시의 눈이 높아지고 그러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큰 소리 치던 시대는 당분간 경남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역전세, 깡통 전세로 이제는 대란이라고 불리는 현재 경남 부동산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이게 역전세난 또 뭐 깡통 전세난이 터졌다라고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역전세와 깡통 전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도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네. 일정 기간에 전세 금액을 맡기고 빌려 쓰는 형태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역전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입주할 때보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집값이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깡통 전세가 뭐냐면 이제 그 매매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하고 대출금하고 합쳐도 사실 합치는 금액이 시세보다 비싸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네, 뭐 좀 정리하자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전세. 그러니까 2년만 내가 뭐 1억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 뒤에 보니까 집값이 1억보다 내려갔을 때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보증금보다 낮아졌을 네. 때 이럴 때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깡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곳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지금 2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전세값이 떨어지면 일반 서민들이 살기엔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좀 시선도 있긴 한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전세난이 심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경남권 좀 심각한데요. 경남권 특히 울산이 전국 최저로 이제 전세값이 떨어졌는데 이 영향이 충청권 거쳐서 수도권까지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보통 네. 우리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방에 너무나 과고공급된 아파트들이 많다 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이제 거래 절벽
막 다가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계약 전세약가 2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 도래해서 지금 하락하는 지역이 속출하는데 지금 딱 이 시점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타이밍이 됐고 이제 얼핏 들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에게 좋지 않냐 자기 집 생기고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집값 안정에 도움되고 하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지역에 이 시기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심리인데 네. 그렇죠. 이제 그 특정 지역에 뭔가 과도기 때는 항상 그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피해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완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라에 사는 일은 좋다 이거죠. 좋다 이건데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그 지역 제조 산업도 힘들고 조선업도 지금 뭐 바닥을 치고 있고 하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요 심리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시장 자체가 그 자율적 속도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투기 세력이라든지 갭 투자라고 그러죠. 네. 갭 처음에 살 때하고 나중에 팔 때하고 그 갭 그 틈새의 이윤을 노리고 무노동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갭 투자를 우리가 되게 이제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걸 사실은 정부가 이게 제어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처럼 특수 상황에 처한 경남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서민인데 집 한 채 가지고 이거 파는데 무슨 그게 투기냐 하는 게 일부 분들이 같이 이제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피해 군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금 서울 보증 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8년도에 이제 자기들이 그 대신 내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4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주인이 네. 그 전세금을 대신 내줄 능력이 없는 걸 대신 이제 내줘 게 4배라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오늘자 발표로 보면은 기재부가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우리 정부가 다 봐줄 수 없다. 네. 그리고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또 내놓는 정책 과잉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큰 이제 잘못된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당분간 우리가 요 지금 역전세난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큰 기조에서 잘 흘러가는 걸로 보고 네.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렴한 주택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높아지는 건 맞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만큼 경남 지역에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경남 지역의 역전세나 깡통 전세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까 수치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이게? 지금 뭐 10일 한국감정원 시세를 보면요. 예. 이제 그중에 이제 제일 좀 심한 게 거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한 30평 기준으로 말씀을 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능포동에 한 30평 정도 아파트가 2017년에 비해서 4천에서 한 6천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 의창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 원, 그리고 양산시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한 4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비교해서 경남이 한 12.7%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네. 그 정도 떨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깡통 전세나 역전세도 문제지만 미분양도 전국의 최다입니다. 그렇죠. 경남이. 그래서 공급 과잉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또 입주한 또 그 전세 세입자도 또 문제가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네. 사실 또 다른 걱정이 또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는 대출을 또 가지고 끼고 이제 대출을 해서 사는 부분인데 아파트 가격이 딱 떨어지면 자기 자산이 내려가면서 또 대출을 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려가면서 이제 피해를 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건축학부 교수님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전세난, 깡통 전세난을 보시면 뭐 참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건축학
교육과 교수 이전에 저도 지금 1년 반 전에 아파트를 내놨는데 네. 낮은 가격을 떨어뜨려 내놨는데 입질 한 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뭐 교수는 뭐 편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나무 일 이야기하듯이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대책으로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역전세, 깡통 전세 이렇게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자기가 줬던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이 지금 불안감이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 보험 당신들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을 우리가 이제 대신 내주고 대신 그 네. 보험료를 이제 받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또 그 보험료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딱 찍어서 딱히 이게 어떤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신축 물량을 너무 많이 뽑아냈잖아요. 신축 그렇죠. 물량을 해내면 당연히 지역 건설사 이제 흔들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장에 뭐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이 취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뭐 해결책은 뭐냐? 뭐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논의 좀 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끊임없이 같은 종류의 아파트를 20년 동안 계속 공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네. 되게 다각도로 다양한 아파트, 특히나 이제 국민 총생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로지 아파트 같은 종류의 아파트만 이렇게 물량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다각화하고 지역에서 특수성 살리고 해서 주택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화, 뭐 테라스 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을 더 받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다각화해야 되는 시점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이제 상황이 경남 경제 전체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경남도나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이제 계획을 내놓고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놓는 대책들의 문제점이나 허점은 없을까요? 우선 보면 이제 저희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액션을 취해야 될 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과잉 공급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하필이면 조선업과 제조업이 큰 타격 바닥을 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지금 깡통 전세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집주인이 버티다 못하면 이제 매도에 나설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도미노식으로 해서 지역 건설 경기가 휘청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정확한 진단과 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아까 통계 하나 더 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작년 6월 달에 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스스로 반환할 수 있는 임대 가구 네. 집주인들이 47% 5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음. 나머지 50%는 정말 어디 무슨 도산하듯이 이렇게 될 우려가 지금 있다는 게 실제 현실이고 네. 이게 그 진단을 했으면 그러면 그 정책 결정을 누가 했고 공급 과잉을 누가 시켰냐는 거죠. 결국은 지자체 장들, 그 중앙 정부도 그 허가를 해주지만 네. 지자체 장들이 그 아파트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허가를 해줬고 뭐 국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 스스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똑같은 그게 이제 돈 벌기 쉬우니까 똑같은 형태, 똑같은 아파트만 계속 20년 동안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린 거죠. 좀 특화시켜서 우리도 가전 제품 하다 보면 테레비 뭐 한 1, 2년 쓰고 나면 신상 나와야 되잖아요. 아파트는 네. 신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과욕이 부른 지금 뭐 이게 결과인데 지금이라도 다양하게 상품 공급을 유도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유도를 하고 개발업자들은 스스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 완화하는 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나와 있는 대책이라도 조금 잘 알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역전세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장 사실 그 안전한 게 금방 그 교수님 말씀하신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네. 이제 그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종료할 때,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했을 때 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네. 대신해서 누군가가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 곳이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나 아니면 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이제 세 군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입할 수 있는 게 전세 기간이 만약에 2년이지 않습니까? 네. 1년 내에 신청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전세를 살고 네. 계신다면요. 그리고 신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택 가격에서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뺀 가격입니다. 네. 그 선순위 채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그 대출금이라든지 네, 네. 압류라든지 이런 금액을 빼고 나서 한도를 자기가 정해서 난 이만큼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네. 금방 말씀한 앞에 있던 그런 그 서울보증보험이나 그런 홈페이지에 네.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은행 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보험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도 이거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역전세난의 문제가 많고 하니까 국가에서 네.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로 이제 전세보증보험이 그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가 이제 들어간 돈이 확인만 된다면 네네.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단독이나 다가구도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순위 채권도 예전에는 한도가 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80%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할인도 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실제로 한 40%까지 할인 가격 해줘가지고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보증 조건하고 보증료를 조금 네. 소개를 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주택이 인도하고 그다음에 전입 신고 후에 전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되고 다른 세대가 다시 전입된 내역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금액, 보증 기간, 그래서 이제 보증 요율 등을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안 내도 되고 6개월 정도 분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유의사항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만료일이다 그러면 석 달 정도 지나야 이 금액이 이제 보증료를 받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유를 좀 두고 좀 챙겨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계약하고는 1년 안에는 신청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납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금이라도 한번 더 챙겨 보시면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경남 부동산 맞춤의 현실적 대안으로 탈출구를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